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보통은 국가가 앞장서서 이런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경우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비로 인해 전국토를 망치고 있는가 하면 국민들을 생체 실험 대상쯤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내년 꽃가루 양이 올해의 2배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큐슈 남부의 경우는 평년에 120%, 2020년과 비교하면 162에서 199%가 될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일본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의 30%가량이 화분증 알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분증 알러지는 일본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올해 일본은 사상 최고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정말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산사태가 정말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일본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곱게 쭉 뻗은 커다란 나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일본 산에서 직접 찍은 삼나무 영상입니다.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은 국가 재건을 위해서 삼나무 심기를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빠르고 곱게 자라서 목재로 사용하기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삼나무는 전쟁 후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했고 지진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삼나무가 일본 전국 산에 수도 없이 심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 후 목재 수급은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수입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싼 일본의 인건비를 들여서 삼나무를 벌목한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삼나무는 벌목조차 하지 않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삼나무의 특징 중 하나가 위로는 높게 자라지만 다른 나무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물은 화산재 토양이고 지진이 나면 이 토양들은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와 같이 비라도 많이 내리면 토양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 심겨진 삼나무는 오히려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숲에서 삼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로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서 삼나무가 심겨진 곳은 작은 동물들이 살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런 이유로 작은 동물을 먹이로 삼는 포식자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멀리서 보면 울창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막상 그 안은 사막과 같은 상태입니다. 삼나무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나무의 꽃가루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삼나무 꽃가루로 인해 일본인의 30% 정도가 화분증 알러지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삼나무를 정부 차원에서 줄여야 하는데 정말 황당한 이유로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로비를 통해 삼나무를 계획적으로 줄여나가는 국가적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30%가 가지고 있는 화분증 알러지는 굉장한 시장입니다. 일본의 제약회사가 이런 황금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화분증 알러지 치료제를 의료보험에서 제외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삼나무는 산사태와 알러지를 일으키며 오늘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을 일본 정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비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꼽은 아비간을 다음 달 중 승인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인 아비간에 대한 심사를 3주 만에 마치고 11월에 승인하는 방향으로 세부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신약 심사가 신청해서 승인까지 1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3주 만에 심사를 끝냈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아비간에 대한 치료제 신청 내용을 정밀히 조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청 전부터 사실상 승인까지 절차가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비간은 아베 전 총리가 지난 5월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추진했지만 유효성 등을 입증한 임상시험 자료 등이 갖춰지지 않아 승인이 미뤄져 왔습니다. 개발사 측은 지난달 23일 아비간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가 확인됐고 부작용도 기존에 알려진 신장과 간 기능 저하 외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동물 실험에서 태아에게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이고,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동물 실험에서는 태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독감 치료제로만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독감 치료 시에도 부작용이 심해서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베 전 총리가 후지필름의 코모리 시게타카 회장과 가까운 관계라고 지적했었고, 아베 전 총리의 열성적인 아비간 홍보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친구 기업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이던 당시 아베 총리와 코모리 회장과의 관계와 아비간 승인 추진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일본에서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로 아비간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작용의 위험성이 확실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행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비간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비간은 현재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어떤 이유로 아비간을 수입해서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에 대한 각오는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아비간의 효과가 확실하다면 전 세계가 구입하려고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19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몇몇 국가만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소름 돋는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후쿠시마에서의 암다발이라는 주간 금요일의 기사에서는 예전부터 심층 취재해온 암 발생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국 암 등록 사업은 국립암연구센터에서 후생 노동성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공표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됐고, 2016년과 2017년의 데이터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폭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국 암 등록 데이터를 통해서 실상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최신 일본의 암 발생 상황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표준화 발생률 비율을 이용해서 도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암 발생률 결과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보고 그보다 높으면 전국 평균 이상, 낮으면 전국 평균 이하를 의미합니다. 국립암연구센터에서는 SIR이 110을 초과하면 암 발병률이 높은 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위암의 SIR은 2011년 이후 여전히 남녀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여성에서는 139.4라는 매우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후쿠시마에서는 2012년 이후 6년 연속 남녀 모두 위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사능에 가장 약한 갑상선 등에 발생하는 암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정말 소름 돋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오쿠마마치의 귀향 곤란 지역에서 시험 재배쌀의 첫 수확, 안전하다는 결과 쌓고 싶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오쿠마에서 10월 1일 시험 재배된 쌀의 수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귀향 곤란 지역에서 쌀이 수확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선 방사성 물질의 농도 검사를 위해서 1kg만 수확했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시험 재배는 3년간 계속되고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 판매를 위해 실증 재배 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귀향 곤란 지역이라 이름 지은 출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했는데, 이제는 출입금지 지역, 즉 원전 바로 발 밑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먹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일본 전국 저렴한 식당, 편의점, 도시락 등에는 후쿠시마 농작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동은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고노타로 방위상은 예전에 한국에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출하지 않아도 750만 한국 관광객이 와서 먹어준다 라고 발언해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마트에는 일본 상품들이 적지 않게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기용품까지 일본 제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로 위를 일본 화로차가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지옥의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